이재명 대표가 심야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뉴스타파 보도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보도라는 뜻입니다. 이번 뉴스타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회사 임원을 동원해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을 금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 밖에 재판부가 믿을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었는데요. 김성태와 안부수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의 공범 관계로 안부수는 지난해 2월 3일 재판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같은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에 북측과 이재명 지사 방북과 관련한 회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는 이전과는 반대로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맞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인데요. 따라서 뉴스타파 취재에 근거하여 사건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니 2013년 1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체포가 됐으며 같은 해 2월부터 3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김성태와 안부수 등이 만나 상의를 했다는 일명 진술세미나 의혹이 있었으며 이어서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회장의 딸과 측근인 B씨를 접촉을 했고 그 결과 3월 31일 안부수 딸이 송파구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으며 마침내 4월에서야 안부수의 법정 증언 내용이 김성태와 같은 방향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 순서대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는 중요한 내용 보도인데요. 만약 구속된 김성태의 지시를 받은 쌍방울 임원이 회사 돈으로 안부수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는 재판 결과의 정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사건 판사는 별다른 물증이 없이 김성태와 쌍방울 직원들 그리고 안부수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사실에 크게 의존을 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화영 변호사인 김광민 역시 말하길 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안부수 등 여러 증언들의 신빙성이 문제가 됐지만은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에게 매수당한 안부수의 증언과 그리고 이를 기반한 재판, 이것이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역시 쌍방울 김성태의 증인 매수 의혹 추적 보도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교차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히며 수원지검 진술 세미나 이후 금품으로 증인을 매수한 뒤에 실제로 증언의 내용이 뒤집힌 사실을 포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봉 기자는 모레 목요일 저녁 8시 자세히 전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번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며칠 전에 있었던 1심 재판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꼭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11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만나 첫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천하람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에 대해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을 슬기롭게 거절하는 박찬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개혁신당은 이름만 야당뿐이었지 모태는 국힘당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7개 상임위는 저희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제 제안입니다만은 저는 법사위를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어제 표결한 것을 바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에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어떤 합의를 해본다면은 극한 대립이 아니라 협치를 하고 또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당이 합의 처리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국민 눈치 안 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합의 처리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님께서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박한 또 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깊이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우리가 법사위를 협치의 이름으로 21대 때 한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사실은 큰 불신의 장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당과는 법사위를 놓고는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돌아서 입법부가 법안을 의결하고 올리면 묻지마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했던,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했던 21대 국회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 여당이 신뢰가 축적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다면 저희하고 열어놓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야칠당과 함께 여당도 신뢰의 시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개혁신당뿐 아니라 다른 야6당, 저희 포함해서 야7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와 또 방법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